안녕하세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1, 2 하면 원가 계산이 전부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종합원가 계산을 마지막에 한다는 거는 그만큼 조금 난이도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첫 번째로는 개념이 나와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대로 자, 의의를 보시면은 자, 종합원가 계산은 계속적으로 겁나 대량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 시 사용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즉, 적은 종류의 제품을 소품종이죠.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은 뭐예요? 공장에서 만든 거, 공장에서 생산한 게 이에 대부분 해당되며, 그 다음에 제지업, 종이, 뭐 화학제품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정유업 등에서도 겁나 사용된다. 쉽게 말해서 계속적으로 뽑아내는 그런 물건들, 찍어내는 물건들 만들 때 사용한다는 점. 자, 계산 과정을 이제 눈으로 좀 볼게요. 자,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원가의 계산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를 재료비랑 가공비 두 가지로 겁나 분류하게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얘는 이제 재료비가 좀 중요해요. 재료비가 이제 좀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공하는 나머지 비용들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 복습해 보면 뭐 있었어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 즉 직접비는 직접적으로 각 작업별로 추적하고, 그 다음에 간접비의 집합인 제조 간접비는 일정 기준에 의해서 각 작업으로 겁나 배부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OH 배부가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이었어요. 자, 이번엔 종합원가 계산을 볼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공정이 3개가 뭔가 있다. 저는 겁나 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이런 라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새 꽂혀 있는 라면은 따로 있어요. 네. 그 오뚜기의 열라면이라고, 열라 맛있더라고요. 진짜 매콤한 게 신라면하고는 좀 다른 매콤함인데, 제가 최근에는 그 열라면을 겁나 처묵처묵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무거나 뭐 대충 만들든지. 자, 일단 면발을 제조해야죠. 면발 제조. 그래서 겁나 그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 꼬불꼬불하게 잘 만든 다음에 그걸 탁 튀기죠. 그 다음에 스프 없으면 맛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스프를 겁나 맛있게 제조하는 것도 겁나 중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는 포상 공정이 있다고 할게요. 포상. 그 다음에 각 그 공정별로 재료비와 가공비가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도 마찬가지. 재료비랑 그 다음에 부수적인 가공비. 마지막 공정에도 자, 포장을 할 때도 뭐 포장지나 이런 거 만들고 막 인쇄도 하고 막 그 봉지가 뭐 그 떨어지지 않게 잘 붙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 이런 게 들어가고요. 자, 원가가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은 원가가 점점 공정을 따라갈수록 눈덩이처럼 조금씩 불어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상 1공정에서 뭐 밀가루랑 뭐 이런 거 가공비를 투입을 하는데 15만원어치 투입했다고 칠게요. 그냥 가정상.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에서는 스프를 만드는데 뭐 고춧가루, 소금, 뭐 파, 마늘, 뭐 홍고추 뭐 이런 것들 넣죠. 10만원 가량 투입됐다 치자. 그 다음에 3공정 포장 공정에서는 대충 뭐 5만원 정도 이렇게 들었다고 가정하자. 자, 그러면 원가가 15만원이었는데 10만원 더 들어갔죠. 자, 여기서 누적으로 보시면은 1공정은 뭐 그대로 15만원이겠고요. 두 번째 공정에서는 지금까지 소비되는 원가가 25만원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3공정까지 가면은 지금까지 투입된 원가가 25만원에서 5만원 더해서 30만원이라는 걸로 겁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얘기다. 그죠? 자, 완성되면은 이런 식으로 원가가 점점 늘어나죠. 공정을 거치면서 만약에 1000개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단위당 원가, 그냥 결과적으로 쓸게요. 단위당 원가는 한 개당 300원 겁나 투입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당 300원짜리 라면의 원가다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정별로 그래서 원가를 집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처음으로 개별원가 계산이 뭐고 종합원가 계산이 뭐고 막 업종 이런 거 살펴볼 때 핵심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은 바로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 수업 목적상 종합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진심 중요, 개중요 문제에 거의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이에요. 자, 일단 완성품 환산량은 다음과 같이 겁나 계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다. 자, 완성품 환산량이 뭐냐면 우리가 뭐 어떤 밀가루 반죽을 만든다고 칠게요. 이게 동그랗게 이쁘게 100% 다 만들어진 게 이제 완성품이죠. 완성품. 근데 공정을 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아직 덜 만들어진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애들을 전부 완성됐다고 가정할 때 이라고 가정할 때의 수량, 즉 미완성된 거, 아직 불완전한 것들을 완성됐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은 일단 요걸 공식 그냥 한번 보세요. 제공품의 수량, 단순 수량이죠. 곱하기 진행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혹은 완성도라 그래요. 얼만큼 진행되냐, 얼만큼 완성되냐 같은 얘기예요. 자, 요거를 밑에 사례를 넣었는데요. 자,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품 환산량은 제공품 및 제품이 완성됐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수량. 자, 완성됐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수량. 자,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이유는 겁나 보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자, 일단 이 사례를 먼저 볼게요. 사례. 자, 1 공정의 생산 과정이 완료된 제공품의 수량은 30개. 자, 반죽을 동그랗게 만드는데 가성상 이렇게 이쁘게 동그라미 이쁘게 잘 그려졌네요. 자, 100% 100%가 다 겁나 만들어진 게, 자,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 겁나 만들어가지고 요게 30개가 있어요. 30개. 이렇게 마우스로 글씨 쓰기 더럽게 어렵네요. 자, 어쨌든 1공정에서 그 다음에 생산이 진행 중인 제공품의 수량은 20개인데 진행률 혹은 완성도, 자, 50%만큼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그림으로는 한 요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누가 써놨는데 여기 50이라고 써져 있는 요런 반 정도 완성된 요러한 것들이 있다더라. 자, 얘네들은 20개예요. 20개 쭉쭉쭉쭉쭉 겁나 해가지고 얘네는 곱하기 20개 있다. 지금 요런 상황이란 걸 아실 수 있겠죠. 이 경우 1공정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전부 몇 개인가라는 얘기야. 방금 위에서 공식 살펴봤지만 단순 수량 곱하기 완성률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30개 있죠. 요거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보자. 자, 완성된 거는 30개인데, 자, 어차피 곱해도 똑같긴 하지만 몇 퍼센트 완성도예요? 진행률 100% 다 진행됐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차피 완성품이기 때문에 완성품으로 환산해도 30개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문제죠. 자, 얘네들 만들다 만 애들 단순 수량으로 봤을 때는 20개지만 몇 퍼센트 완성됐냐면 반만큼만 만들었어. 50%. 자,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 10개죠. 10개. 자,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자, 절반만큼 만들어진 애 20개 쫙 있어요. 쫙 깔아놨어요. 양쪽에 하나씩 들고서 합쳐요. 그러면 완성품 하나 되죠? 그게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요거를 완성품으로 만들면 몇 개냐? 20개. 양쪽으로 10개 쫙 깔아놓고서 이렇게 딱 합치면은 10개가 되겠죠. 그죠? 단순 수량 20개지만 얘를 50%밖에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얘네들을 완성됐다고 가정한다면 10개밖에 안 되는 애들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일단 보론을 먼저 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종합원가 계산하는데 완성품 환산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겁나 강조를 드렸었는데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자, 어떤 공정이 하나 있는데요. 자, 기초 제공품은 빵개,
기초에 아무것도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져 있지 않고 깨끗한 상태예요. 거기서 이제 단기 착선 수령은 2,500개의 분량을 착수를 했어요. 만들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럼 물량 흐름 파악을 해가지고 특이점을 그리시면 되는데, 자, 기초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 다음에 새롭게 투입돼야 이 공정에 그런 제공품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투입 혹은 착수예요. 그래서 각각 재료 이런 것들이 올려져가지고 다 만들면은 2,500개만큼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2,000개가 완성되었으며,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500개. 근데 걔네들은 기말의 제공품 남아있는 애들은 다 완성된 게 아니죠. 그래서 만들다가 중간에 탁 공장이 멈췄는데 25%까지 완성이 됐어요. 아시죠? 그러면은 자, 완성된 거는 2,000개만큼. 자, 그 다음에 기말에 공정에 남아있는 애들은 500개인데, 자, 걔네들은 25%까지만 겁나 완성이 된 이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합치면은 완성 2,000개, 기말에 남아있는 거 500개 분량. 자, 얘네들도 합치면은 2,500개 분량이 맞죠? 아직 완성만 안 됐을 뿐이지. 다 투입된 거예요. 자, 원가를 계산할 때 우리 자 단순 수량으로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자, 완성된 거 500개. 완성은 안 됐지만 그래도 개수로 따지면 그냥 500이죠. 자, 이렇게 해서 총 개수가 2,500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완성품 환산량을 굳이 계산하는 이유는 원가를 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함인데, 자, 완성된 부분 2,000개죠. 2,000개를 완성품으로 환산한다고 해도 어쨌든 얘네들은 완성품이기 때문에 환산해도 2,000개예요. 얘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거죠. 공정이 아직 남아있어요. 기말에 완성도 안 됐어. 걔네가 500개 그 개수만큼 이렇게 있는데 모양 보니까 다 찌그러져 있고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런 애들을 자 4분의 1만큼만 완성됐죠. 다 더해 이렇게 묶어서 완성품으로 만들어 봐요. 자, 그거 아까 전에 공식 살펴봤는데, 단순 수량인 500개 곱하기 진행률 혹은 완성도 25%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125개예요. 얘네들 자, 미완성된 불완전한 애들을 완성품으로 만들어 봤더니 완성품이라고 치면은 125개구나. 그래서 자, 완성품 환산량으로 환산해 보면은 전체 개수가 겁나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그래서 자, 단기 발생한 원가가 531만 2,500원이라고 주어져 있죠. 531600. 자, 제가 밑에 바로 똑같이 넣어놨는데요. 자, 531600이라는 원가가 발생됐어요. 근데 굳이 복잡하게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거를 왜 굳이 만드냐? 바로 원가 배분의 정확성을 위해서죠. 자, 요거를 이제 올해 들어간 원가가 500 얼마인데 완성된 부분에도 배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애들도 원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도 원가를 당연히 나눠줘야죠. 근데 자, 단순 수량으로 했을 때는 자 곱하기 요 원가 500 얼마 곱하기 자 분모가 총 수량이니까 두 개 합치면 2,500개죠. 2,500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제가 요것만 쳐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 좀 더 들어보세요. 눈치 못 쳐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애들 역시 합계는 두 개 합치면 2,500이죠. 2,500개 분의 500개 분량의 원가를 겁나 나눠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계산해볼까요? 자, 실질적으로 531만 2,500원. 자, 위에 완성된 애가 받게 되는 원가는 425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이제 미완성된 애들, 자, 얘네들은 106만 2,500원을 겁나게 나누어 받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딱 보니까 합계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불합리하죠. 왜? 2,000개는 정확하게 완성되는 하나의 반죽이지만 얘네들은 완성된 게 아니라 아직 겁나 더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건데 두 개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이유는, 야, 기말재고 너네 500개가 아니라 뭉쳐. 자, 완성품이 됐다고 쳤을 때 너는 몇 개야? 네, 125개요. 이렇게 하는 거죠, 얘네들이. 그럼
그럼 너네 양심적으로 125개만큼만 원가 가져가는 게 맞지? 네,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가를 겁나게 계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자, 얘네들은 합계가 다 좀 다르죠. 이제 2125개가 합계고요. 그 중에 2000개만큼을 완성품 완성된 부분이 가져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말 남아있는 애들은 너네 아직 공정 더 거쳐서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완성됐다고 치면은 그만큼만 원가 나눠줄게. 자, 2125분의 125. 자, 얘들도 각각 계산을 해볼게요. 숫자 맞춘다고 이것도 생각을 좀 했었죠. 자, 얘네들로 가는 원가는 500만원이고 31만 2,500원이 일로 오겠지만, 자, 한번 해볼게요. 네, 31만 2,500원이 이렇게 기말에 남아있는 요런 애들의 그 원가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것이죠. 딱 보니까 다르죠? 아무래도 얘네들은 원가를 덜 받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더 많은 부분이 완성품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것을 겁나 확인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형을 굳이 계산하는 거예요. 아시죠? 정확한 원가 계산을 위해서.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라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서 완성품 환산형을 겁나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이 있다라는 얘기다. 일단 둘 중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평균법이 좀 쉬워요. 선입선출법은 좀 어렵다. 자, 평균법은 뭐냐면, 자, 전기에 착수했던 생산이 진행되었던 기초 제공품 있죠. 전기 착수하여 생산이 진행되었던 기초 제공품이 올해로 넘어온 거죠. 이제 그게 기초죠. 그거 무시해, 무시. 완전 개무시하고, 너네 다시 들어와. 전부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겁나 가정하는 방법이 아닐 수가 없겠다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공장을 열심히 돌려가지고 컨베이어 벨트에 지금 제공품들이 와 있는데 한 60% 정도 와 있다고 치자. 그럼 실제 물량 흐름은 어떻게 돼? 공장 돌아갈 때 작년 12월 31일 날 저녁 6시쯤 되면은, 야, 공장 꺼. 오늘 연말이잖아. 야, 다 회식하러 가자. 공장 꺼. 그러면은 컨베이어 벨트 쭉 가다가 60%에 딱 멈춘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쉬고 1월 1일이니까 겁나 디테일하네. 1월 2일날 출근해가지고 다시 공장 돌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60% 있던 애들이 먼저 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 실제 물량 흐름은 무조건 선입선출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원가 계산 가정상 그냥 그렇다고 치는 거예요. 야, 니네 개무시. 들어와. 얘네가 선배죠. 선배님들 다시 들어오세요. 저희 후배님들이랑 빵 퍼센트에서 같이 출발해 주셔야지. 예. 먼저 출발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그냥 원가 계산상 가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원가 그 실제 물량 흐름 선입선출법이에요. 근데 평균법 왜 써요? 방금 전에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선입선출법이 이제 실제 물량 흐름에는 타당한 정확한 원가 계산 방법이지만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평균법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물건 다 있어요. 근데 원가 계산할 때만, 야, 들어와, 다시 들어와. 올해 다 전부 착수한 것으로 가정하자. 선배랑 후배랑 같이 스타트 땅 해가지고 같이 달리기 한다. 이렇게 보는 게 평균법이다.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있죠? 자, 아까 그 평균법은 들어와법이에요. 들어와법. 다시 들어오세요. 그렇지만 선입선출법은 인정, 어인정. 얘네들은 착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전기 착수되어 생산이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 즉 기초 제공품이 먼저 완성되어 빠져나간다고 겁나 가정하는 방법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자, 역시 전기에 겁나 공장을 돌리다가 12월 31일 날 돼가지고 공장 가동을 멈췄는데, 그때 남아있는 애들은 딱 60%까지 딱 왔어요. 그러면 실제 물량 흐름하고 원가 계산이 같아요, 얘네들은. 자, 그러면 코 자고서 1월 1일 또 코 자고 1월 2일 날 와가지고 얘네들이 먼저 완성돼서 나간다. 즉 얘네들은 40%만큼만 먼저 선배님들 먼저 가세요. 이렇게 40%만 가시면 되잖아요. 가세요. 라고 이제 먼저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후배들이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해서
후배들은 빵 퍼센트에서 이제 착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후배들은 빵 퍼센트에서 간 방법. 그래서 얘네들은 인정. 네. 선배님도 작년에 60% 간 거,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40%만 먼저 더 가세요. 먼저 완성되세요. 저희들이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선입선출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원가 계산을 위해 물량의 흐름을 겁나 가정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갔던 거를 다시 다시 뒤돌려요. 평균법은 그죠?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 계산을 그렇게 하자. 실제 물량 간의 흐름과는 전혀 관련 없고 실제 물량 흐름의 거의 대부분은 선입선출이에요. 그렇지만 평균법이 계산은 좀 간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법을 굳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바로 완성품 환산량을 겁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주 전선의 1급 시험에서는 종합학교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연습은 겁나 중요한 상당히 뭔 얘기인지 아는 얘기다 이거. 네, 이거 오타 수정을 해야겠네요.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얘기다. 됐죠? 실화냐 이거? 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재료비와 가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을 겁나 계산하고자 한다. 자, 우리 종합목각에서는 재료비랑 가공비로 나누기 때문에 요 두 가지의 완성품 환산량을 겁나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기수 제공품은 700개인데 완성도는 30%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30%까지 쭉 만들다가 거기 딱 멈춰 있는 거죠. 그리고 단기 착수량은 1500개.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차변에 적게요. 자, 기초 700개고 그 다음에 30%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착수된 부분, 단기 착수는 1500개. 다 만들면 1500개가 완성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2200개만큼 이렇게 분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오른쪽도 당연히 대차평균의 원리에서 2200개인데, 자, 단기 완성품, 자, 2200개 만들 수 있는데 완성된 부분은 1700개고요. 기말 제공품은 그러면 500개만큼 분량이 남아있겠죠. 컨베이어 벨트에. 얘네들은 완성도가 50까지예요. 그러면 자, 완성된 부분은 1700개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겁나 남아있는 부분은 자, 500개가 남아있는 거고요. 걔네들이 완성품은 겁나 50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이제 여기까지 썼고요. 자,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무슨 얘기예요? 컨베이어 벨트 빵 퍼센트에서 100%까지 있는데 빵 퍼센트에 밀가루, 계란, 물 다 때려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면서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반죽을 완성시키는 뜻이에요. 아시죠? 재료는 빵 퍼센트. 자, 공정초는 컨베이어 벨트의 빵 퍼센트라는 뜻이에요. 다 때려 박는 거 그냥.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겁나 균등하게 투입이 되겠다는 얘기다. 자, 평균법은 전부 단기에 착수했다고 가정하는 방법이죠. 들어와. 그래서 사실 요거를 바꿔서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타당해요. 기초 제공품은 빵, 전기에 만들던 거 전부 개무시하고 단기에 전부 착수한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착수한 게 2200개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 공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부분의 공정하고, 그 다음에 기말에 아직 완성되지 않고 제공품으로 남아있는 부분의 공정 두 개를 그릴 수가 있겠다는 얘기다. 자, 빵 퍼센트에서 시작해가지고 100%까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컨베이어 벨트 빵 퍼센트에서 100%까지 이렇게 공정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재료비를 표시해보자면 재료비는 전부 공정 초에, 즉 컨베이어 벨트 시작하는 시점에 겁나 투입된다고 했으니까 요때 재료가 투입되는 것이죠. 자, 얘네가 어떻게 움직였냐고 보시면 돼요. 자, 요즘 700개가 이제 30%까지 갔다가 먼저 완성된 게 맞지만 가정상 야, 기초 제공품 없어요. 다 들어오세요. 빵 퍼센트에서 같이 달리기 시작해야지. 그죠? 요 완성된 부분이랑 기말 전부 다 단기에 착수된 것이다. 즉 빵 퍼센트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된 부분 평균법 가정상 전부 단기에 착수된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빵 퍼센트에서 시작해서 100%까지 완성이 된 것이죠. 자, 움직인 거리가 중요한데, 자, 빵에서 100이니까 100%만큼 얘네들이 움직였어요. 단기에 착수돼서 빵에서 100까지. 그 다음에 요 기말도 마찬가지로 단기에 전부 착수돼가지고 빵에서 시작했는데 얘네들은 50%까지만 움직였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가 중요한데 역시 50%까지 겁나 움직인 것이다. 움직인 거리. 자, 이제 핵심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기 누설인데, 자, 우리 이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데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해당 뭐 완성품이든 뭐 남아있는 제공품이든지 간에 해당 재료비 투입 시점을 통과했다. 그러면은 걔는 재료비가 전부 다 투입이 된 거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걔네 해당 재고자산이 움직인 거리만큼 가공비는 겁나 투입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단기에 움직인 것만큼. 됐죠? 자, 그래서 요 1700개만큼 분량은 단기에 빵 퍼센트에 시작했다고 가정하니까 빵 퍼센트를 지나쳤죠? 단기, 그죠? 그러면은 재료비는 1700개만큼이 다 투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몇 퍼센트 움직였어요? 빵에서 100% 움직였기 때문에 100% 곱해봤자 어차피 1700개잖아요. 그죠? 가공비도 만땅으로 풀로 다 들어간 것이죠. 근데 얘가 문제인데, 자, 재료비. 자, 얘네들은 전부 단기에 투입된 것으로 겁나 가정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올해 빵 퍼센트를 거치면서 여기서 재료를 다 받아왔어요. 그죠? 자, 얘는 완성은 안 됐지만 재료 자체는 다 투입이 된 것이죠. 뭐 밀가루, 계란, 물 다 해가지고 걔네가 완성됐으면 500개인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재료는 500개 분량이 다 투입이 된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가공비는 단기에 움직인 거리만큼이다. 자, 단기에 50% 움직였죠? 그러면 기말의 수량은, 기말적으로 수량은 500개지만 거기다가 겁나 곱하기 50% 하면은, 자, 바로 250개로 완성품 환산량이 계산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다. 됐죠? 그러면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2200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1950개로 이렇게 각각 계산이 되는 것이다는 얘기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둘 다를 물어볼 수 있고 둘 중에 하나 물어보진 어쨌든 요거를 계산하는 게 바로 핵심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여기 평균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입선출법을 살펴볼 건데요. 얘는 전기 진행된 부분, 즉 작년에 작업을 진행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던 게 넘어온 거죠. 즉 기초 제공품을 겁나 인정하는 방법이 아닐 수가 없겠다는 얘기다. 저는 이거를 인정, 인정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인정, 인정. 얘네들은 선배님들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물량하는 것 같아요. 예. 가다가 쭉 멈춘 애들이 다시 걔네들이 그 상태에서 먼저 진행돼서 선입이 먼저 선출되고 그 다음에 후배들이 빵 퍼센트에서 시작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자, 얘네들, 자, 아까 그 자료를 똑같이 써볼게요. 자, 기초에 넘어온 게 700개죠. 700개인데 걔네들 30%만큼 완성되어 있던 애들이고 그 다음에 단기 착수된 분량이 1500개의 분량이 겁나 투입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얘네가 완성된다면 총 2200개가 될 것이고요. 대변할게도 똑같아요. 자, 그렇지만 얘네들은 완성된 부분을 둘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완성된 부분 전체가 몇 개였어요? 1700개였죠? 자, 그 다음에 기말은 500개였는데 얘네들 50%까지 완성된 애들이었죠. 얘는 완성된 부분을 둘로 나눈다. 그래서 요 1700개 완성된 것 중에서 얘네들 선배님들이 인정하죠. 그래서 1700개 중에서 700개는 작년에 30%까지 갔던 애들이 그대로 70%만큼 더 간 거예요. 그래서 700개의 분량과 작년에 있던 선배님들 분량과 그 다음에 나머지 1000개는 올해 착수돼서
100%까지 다 간 애들, 기특한 후배들이죠. 자, 이렇게 완성된 부분을 겁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공정을 3개를 그려줘야 돼요. 요 700개에 대한 공정. 자, 그 다음에 요 1000개에 대한 거. 자, 올해 신규 착수돼서 완성된 기특한 후배들이에요. 그 다음에 기말. 자, 열심히 올해 착수된 후배들이지만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50%만큼 간 애들, 요 3개로 해가지고 일단 선배님들, 자 선배님들, 자 요렇게 자 3가지로 겁나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자, 재료는 공정 초기에 겁나 투입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단기에 요 재료 투입 시점을 통과해야 재료비가 투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뭐예요? 단기에 움직인 거리만큼 가공비 겁나 투입이 된 것이다 라는 얘기다. 아시죠? 자, 흥분하지 말고 자, 잘 들으세요. 자, 선배님들 얘네들 30에서 시작했다고 인정하는 거죠. 오케이. 자, 30에서 시작하셨어요, 선배님들. 자, 작년에 30까지 가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인정해드려야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먼저 완성되세요. 이렇게. 자, 몇 프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올해 움직인 거는 70%만큼 겁나 이동이죠. 됐죠? 자, 그 다음으로 저희 1000개 분량은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선배님들, 저희는 빵에서 시작해서 100까지 이렇게 이동했어요. 자, 저희 기특하죠? 100%만큼 자,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말. 자, 저희 500개는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사정상 조금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50%까지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50%까지 움직였어요. 이렇게 된 거죠. 자, 재료비는 단기에 원재료 재료 투입 시점을 겁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선배님들 올해 통과한 거 있어요? 아니. 빵 퍼센트는 작년에 통과했겠죠? 작년에 통과해서 30까지 간 거고 올해는 30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얘네들 재료 투입된 거 하나도 1도 없다라는 얘기다. 진짜로 그러냐? 진짜로 그렇다는 얘기다. 됐죠? 그 다음에 요 1000개 얘네들은 신규 투입돼서 빵 퍼센트를 거쳤기 때문에 얘네들은 1000개 분량 전부 재료비를 겁나 투입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500개 분량 얘네도 완성은 안 됐지만 완성은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단기에 빵 퍼센트 시점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거죠. 어쨌든 단기에 재료 투입 시점 통과했기 때문에 자 500개만큼 완성될 수 있는 재료는 다 투입된 거예요. 완성만 안 됐을 뿐 재료는 다 이제 넣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일단 1500개라는 것을 먼저 적어볼게요. 가공비는 얼만큼? 움직인 진행률만큼, 단기 움직인 진행률만큼. 그러면 700개 곱하기, 자 얘네들 70%만큼만 움직였죠. 77, 49. 자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490개 됐죠. 그 다음에 요 1000개 분량은 뭐 안 써도 되는데 얘네들은 자 그 뒤를 따라서 자 100%만큼 다 움직였죠. 단기 착수돼서 빵에서 100까지 다 움직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100% 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네들은 500개인데 자 50%만큼만 갔기 때문에 가공은 50%만큼만 된 것이죠. 그러면 바로 250개만큼 완성품 환산량을 겁나 계산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얘네들 다 합치면 돼요. 자, 다 합치면 1740개. 자,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선입선출법이 조금 복잡하긴 하죠. 그죠? 예. 그렇지만 실제 물량 흐름에 부합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충관계가 있는 것이죠. 조금 편하면 조금 부정확하고 평균법,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하면 원가 계산은 정확하고 선입선출법.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단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가 겁나 나와 있는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부터 있어야죠. 일단 사람이. 자, 개념.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직접원가, 간접원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맞죠? 아니, 이거는 개별원가 계산이었죠.
직접 B는 추적하고 간접 B는 추적이 안되니까 제조 간접 B는 겁나 배부하고,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맞죠? 우리 식료품이라든지 각종 공산품, 화학업, 제지업, 정의업 등등. 자, 2번이 정답이겠고요. 일단 고객의 주문이나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때, 아니죠? 요거는 개별 원가. 제조 간접 원가는 원가대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배부 기준 정하여 배부를 계산해야 한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개별 원가 계산에서 우리가 겁나 빡세게 했던 그것이죠. 자, 정답이 2번이고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한 탄을 겁나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그 논리적인 그 공정을 다 그려드렸기 때문에 일단 문제 푸는 요령을 겁나 야매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평균법 떴죠? 시험장에서 떴죠?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는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떴다. 평균법이면서 재료가 공정 초에 0% 전량 투입된다. 자, 완전 지려버리는 순간인데 요거는 무조건 맞춘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물량을 뭐 파악하잖아요. 기초 몇 개 착수하고 뭐 완성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오른쪽에 대변 수량을 그대로 다 써요. 대변 수량. 자, 대변 수량을 다 쓰는데 한 군데만 진행률 곱하면 돼요. 오른쪽 밑에 여기만 겁나 진행률 곱하기 진행률. 나머지는 단순 수량 다 써주시면 돼요. 아시죠? 자, 이거 시험장에서 문제 딱 맞닥뜨리는 순간 겁나 개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 유의하셔야겠다는 얘기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 시험지를 살살 넘겨보셔야 돼요. 아시죠? 순간 지려버리니까. 자, 기초 제공품 700개, 완성도 30. 이거 제가 아까 이거를 따온 건가 보네요. 보니까 당기 착수 1500개, 완성품 1700개 이렇게 했는데, 재료가 공정 초에 겁나 0%의 전량 투입됐다. 뭐 공정 오른쪽에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평균법은 가정상 기초 제공품 없는 걸로 겁나 개무시하는 거죠. 단기 착수량 2200개죠. 다 필요 없고, 자, 왼쪽에 2200개만 쓸게요. 2200개. 어차피 착수된 거니까 전부 다. 얘는 완성된 거랑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완성이랑 완성 몇 개? 1700개. 그 다음에 기말에 미완성되고 남아있는 게 500개고요. 아까 완성도 그 문제랑 똑같은 거죠. 50%. 자,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법이면서 재료가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된다고 했죠. 그대로 써. 그대로. 자, 대변. 자, 여기 1700. 그 다음에 가공비도 1700. 아무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라는 얘기다. 여기는 500이에요. 그대로. 그렇지만 여기만 500에다가 겁나 그거를 곱해가지고 50%죠. 하면은 5, 25. 250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여기는 그대로 2200개가 되겠고요. 여기는 1950개? 자, 요런 식으로 겁나 야매로 풀면은 겁나 뿌듯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그래서 재료비는 2200개, 가공비는 1950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겁나 체크하고 나오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전산력 1급에서는 이렇게 맞춰도 돼요. 왜냐면은 재료가 공정 초라는 거니까 나중에 전산 세무 2급이나 가시면은 재료 투입 시점이 막 30%고 막 이래요. 그거는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평균법인데요. 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되고 가공비는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겁나 균등하게 발생할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자, 기초 2000개, 기말 1000개, 단기 완성품 4000개, 평균법. 오케이, 떴다. 평균법이고 재료가 공정 초에 전부 투입이 된다는 얘기다. 아, 근데 지금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물어봤는데 저는 일단 뭐 연습을 위해서 둘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나 뭐 이거 껌이네 문제도 아니고. 일단 그냥 써볼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자, 원래 왼쪽은 안 써도 되지만 기초에 2000개 있었고요. 완성도 그냥 개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자, 착수는 몰라요. 아직 착수 문제 지워지진 않았고, 자, 완성된 부분이 주어졌죠. 완성된 게 4000개. 그 다음에 기말재고, 얘는 퍼센티지 써줘야 돼요. 자, 1000개만큼 남아있는데 완성도가 40%인 애들이 남아있다더라. 그럼 대변 합계를 통해서 대변 합계 5000개니까 왼쪽도 합계가 5000개고, 자, 올해 신규로 착수된 거는 실제로는 3000개구나.
그렇지만 평균법 가정상 기초는 개무시하기 때문에 여기 빵이고요. 여기가 전부 다 5,000개가 착수된 것으로 겁나 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된 거랑 기말 논리적으로 볼 때 둘 다 단계 착수돼서 빵 퍼센트에서 시작한 애들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겁나 야매로 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뭐 귀찮아서 그러냐? 조금 그런 것도 있긴 하다.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도록 겁나 도와드리는 것이죠. 자, 일단은 자, 여기 4,000개 그대로 써 제끼고요. 가공비 4,000개.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너무 행복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만 진행률 겁나 곱해주면 400개죠. 그래서 재료비 완성품 산정 물어봤자 문제에서 5,000개고 정답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가공비 완성품 산정을 계산해보면 겁나 4,400개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더라. 됐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주식회사 도봉회사는 종합원가 계산에 의하여 제품 생산한다. 무슨 완성품 환산량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왁구 딱 보면 왁구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재료는 공정 초기 단계에 겁나 투입된다. 자, 가공가는 전체 공정에 고르게 투입되고요.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단기 완성품 환산량 몇 개냐. 자, 그래서 차변은 무시할게요. 차변은 사실 필요도 없어. 평균법에서는. 선익선출법에는 필요하지만 자, 완성품 3,000개고요. 완성된 거 겁나 날로 먹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날로 먹는 게 맞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40%. 당황하지 말고 자, 기초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0개. 자, 그 다음에 착수가 35,000개.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풀고 그려주죠. 자, 40,000개. 그러면 대변 합기가 40,000개가 되기 때문에 기말 남아있는 게 10,000개구나 라는 거를 겁나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얘가 40%까지 이렇게 완성이 된 것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다. 우리는 평균법이면서 재료가 공정초에 투입됐기 때문에 자,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킨다면 여기만 겁나 진행률 곱해주자. 자, 개꿀이죠? 자, 대변 금액이에요. 대변 금액 30,000개. 가공비도 완성된 부분은 30,000개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부분은 재료비는 10,000개 부분, 그 다음에 가공비는 곱해주면 4,000개죠. 자, 이 정도는 암산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40,000개, 재료비 완성품 사이 40,000개, 가공비는 34,000개로 아주 간편하게 겁나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이 논리적인 부분이 알고 싶으시면은 또 뒤로 돌아가서 또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죠. 자, 재료비 40,000개가 맞고요. 가공비 34,000개. 정답은 2번으로 겁나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얼마나 편해. 자, 선인선출밥. 자, 선인선출밥이 아니라 선인선출법 두 개가 남아있는데요. 얘네들은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선입선출법 딱 보자마자 시험장에서 그래 시간 좀 걸리겠는데 싶으시면 일단 넘기셔도 돼요. 나중에 와가지고 또 푸셔도 되는 거니까. 재료비 및 가공품 각각 완성품 하나에 겁나 계산하면 얼마냐. 자, 요거를 직접 재료비 공정 50% 시점에서 전량 투입된다 라고 했죠. 사실 좀 꼬아서 냈네요. 전선의 1급 치고는. 자, 일단은 물량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기초의 완성도도 중요해요. 만단이고, 자, 그 다음에 60%까지 작년에 완성이 되고 올해로 넘어온 거죠. 착수는 40,000개. 자, 얘네가 완성된다면 완성된다면 50,000개가 완성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 자, 근데 얘는 완성된 부분을 둘로 구분을 한다 그랬죠. 선배들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완성품 3만 단위고요. 자, 얘를 둘로 쪼개야 되죠. 자, 선입선출법 애들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10,000개만큼은 선배죠. 작년에 60%까지 갔기 때문에 올해는 나머지 40%만큼만 움직여서 선출된 것이죠. 나머지 20,000개는 단기에 투입돼서 완성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2만 단위고요. 그 다음에 완성도는 40%까지 겁나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장에서 문제 풀 시간 뭐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 3개 그릴게요.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그 다음에 빵 퍼센트부터 요렇게 자, 공정이 각각 있죠. 첫 번째 거는 완성된 것 중에서 선배님들 작년에 있다가 먼저 선입 선출된 부분 10,000개에 대한 컨베이어 벨트고요. 그 다음에는 단기 착수된 애들 중에서 완성된 애들, 즉 빵 퍼센트에서 시작해가지고 2만 개만큼은 100%까지 다 움직였죠. 그 다음에 나머지 2만 개는 빵 퍼센트에서 올해 착수돼가지고 40%까지만 간 애들이요. 근데 얘는 직접 재료비가 50% 시점에서 전량 투입됐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중간에 여기서 그리고 요래 마지막 요래 재료가 겁나 투입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료비 완성품만 사냥은 요 물량들이 단기에 재료비 투입 시점을 통과해야 걔네들이 재료를 받은 거예요. 가공비는 단기에 움직인 거리만큼을 곱해서 겁나게 완성품만 사냥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얘네들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선배님들이 몇 퍼센트 시작했어요? 올해 60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40만큼 움직였죠? 자, 선배님들 60에서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재료비가 꼭 빵 퍼센트가 아니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림만 잘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움직인 부분은 40%만 움직였죠, 선배님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단기 착수니까 빵에서 시작해서 겁나 100%만큼 다 움직였죠. 독한 친구들이요, 독한 후배들. 그 다음에 마지막 조금 민기적거리다가 나중에 출발한 애들이 있었죠. 자, 요 2만 개만큼은 올해 착수가 됐지만 완성은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40%까지만 겁나 움직인 애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자, 재료비 완성품 하나랑 볼게요. 자, 요 선배님들 단기에 통과했어요? 안 통과했어요? 정기에 통과했죠? 단기 통과한 거 없으니까 재료비 투입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받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가공만 40% 더 된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 투입됐죠. 50% 넘겨서 100%까지 갔기 때문에, 자, 요 2만 개의 분량에 해당되는 재료비는 겁나 투입이 됐다라는 얘기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말재고 40%까지 가다 멈췄기 때문에 50% 통과 못했죠. 얘네들 빵이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재료비 완성품 사용은 2만 개가 되겠고요. 뭐 일단 정답 3번이네요. 자, 정답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 완성품 사용은 얘네들은 움직인 거리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다 미리 쭉 써볼게요. 10,000개는 자, 곱하기 40%만큼만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만 개 분량, 얘네들은 100%만큼 겁나 다 움직였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지만 그냥 쓰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말 제공품 애들은 40%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40%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아시죠? 그래서 공교롭게 얘네 같은 거예요. 그냥 우연찮게, 그죠? 그러면 선배님들 완성품판 사냥 4,000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후배들 중에서 엘리트 후배들, 자, 우리 엘리트 후배들 열심히 달려서 완성된 애들을 그대로 100%니까 2만 개. 그 다음에 얘네들 불운의 아이콘들이죠. 자, 2만 개 곱하기 40%이기 때문에 8,000개만큼의 겁나 거시기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얘는 32,000개네, 딱 보니까. 정답은 3번이 맞아요. 재료비 완성품 한사냥은 2만 개, 가공비 완성품 한사냥은 32,000개다. 됐죠? 정답 3번. 자, 마지막 문제. 와우.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 완성품 한사냥 겁나 다 계산하면 얼마냐? 기초 500개, 완성도 20, 장기 착수량 2,000개, 이렇게. 재료는 공정 초입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방을척 균등에 투입된다. 그래도 공정 초에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선입선출법이면 그냥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아시죠? 나중에 뭐 익숙해지면 모르겠지만 초반에 연습하신다면 겁나 그림을 그려보자. 자, 기술제공품은 500개인데 자 500개가 넘어왔고요. 걔네들 20%까지 만든 상태에서 겁나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착수가 2000개다. 그러면 얘네가 다 완성된다면 2500개가 완성이 될 수 있고요. 대변도 마찬가지겠죠. 그 와중에 완성된 부분은 안 지워졌네. 상관없어요. 자, 계산하면 되죠. 기말이 300개이기 때문에 기말이 300개고 50%. 자, 기말이 300개이기 때문에 완성된 거는 2200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자, 선배님들 존중해서 선입된 선배님들 먼저 나가시죠. 자, 500개만큼은 얘네들이 먼저 80%만큼만 움직여서 나갔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2200에서 빼면 1700개만큼은 후배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빵 퍼센트에서 100까지 간 애들이에요. 자,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 방산에 겁나 계산을 해보자라는 얘기다. 역시 컨베이어 벨트 3개가 필요하죠. 선배님들 거, 완성된 후배들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미완성된 후배들 거. 됐죠? 사실은 뭐 빵이니 100이니 안 써도 돼요. 그냥 그 시험장에서 귀찮으니까. 자, 요것만 표시해야 돼요. 요것만. 예. 여기를 거쳐냐 안 거쳐냐, 공정 초니까 뭐 이렇게 화살표 하나씩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선배님들 자 20에서 시작했죠? 이렇게 20 안 써도 돼요. 20 안 써도 돼. 움직인 거리만 써요. 움직인 거리만 80. 됐죠? 그 다음에 엘리트 후배들, 얘네들 태어나서 100까지 겁나 성공한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게으른 친구들, 얘네들은 기말 300개 분량은 50%만큼 움직였어요. 오케이, 50%만큼 움직였겠죠? 자, 이렇게 분석하면 끝났어요. 자, 재료비는 단기에 재료비 투입 시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요 선비님들 올해에는 통과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통과해서 작년에 재료 받았죠? 올해 재료 받은 거 없어요. 빵이에요, 빵. 그 다음에 요 친구들이랑 요 친구들은 항상 공정 초에 투입된다면 사실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얘네들 둘 다 빵 퍼센트에 출발했기 때문에 1700개의 분량과 그 다음에 기말 재고인 300개의 분량에 대한 재료는 다 투입을 겁나 받았다. 일단 합치면 2000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가공비 완성품 환원량은 곱해주면 돼요. 움직인 거리만큼. 자, 500 곱하기 80%, 58, 40, 400이죠? 그 다음에 요 1700개 애들은 100% 움직였죠? 곱해봤자 1700개 됐죠? 자, 그 다음에 300개 남아있는 애들은 50%만큼까지만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는 150개로 절반이죠. 계산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다. 그러면 자, 400 더하기 1700 더하기 150 하시면 2250개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00개와 2250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는 것을 겁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이런 계산 좋아하기 때문에 겁나 지리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자,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친구들 안녕.